원희룡 지사가 강정마을 편에서 해군기지 추진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올해부터 크기가 작은 감귤 1번과가 상품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열매 크기 외에 당도를 위주로 한 고품질 출하 대책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우도에서 불법으로 건물을 증축해 자전거와 오토바이 등을 대여하고 있는 업체 시설물을 철거하는 행정 대집행을 실시했습니다.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제주시 민속 오일시장에는 제수용품을 준비하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모처럼 대목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논란에 대해 제주도가 강정마을 편에서 진상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8년째 계속되고 있는 갈등 해결에 실마리가 될지 주목됩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한때 대화를 거부했던 강정마을 주민대표와 원희룡 도지사가 한자리에 마주했습니다. 주민들은 해군기지에 대한 진상조사와 주변 지역 발전 계획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원 지사는 이를 받아들여 조만간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논란과 지역 주민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사를 벌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간 목가평 관광미항 추진 과정에서의 진상규명과 강정마을의 명예회복 건의 내지 제안이 들어온 상황이니만큼 저희들도 마을회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강정마을회는 지역 주민들의 명예회복을 기대하면서도 추진 과정을 예의주시하며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은 법적인 지위를 갖춘 진상조사 보고서를 원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면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되겠고 그거에 따른 세부 시행 규칙 같은 것들도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진상조사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해군기지 공사 자체에 대한 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제주도가 주체인 사업에만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는 입지 타당성 문제나 환경 영향평가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뤄질지도 미지수입니다. 오랜 갈등으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던 해군기지 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면서 진상규명 작업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크기가 작은 감귤 1번과가 올해부터 상품에 포함돼 출하가 허용됩니다. 하지만 상품 출하량을 늘리는 셈이어서 당도를 위주로 한 고품질 정책이 뒷걸음질 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0년 넘게 논란을 빚었던 감귤 1번과가 올해부터 상품으로 출하됩니다. 제주도는 감귤 생산과 유통줄의 시행 규칙을 개정해서 현재 11단계인 감귤 품질 규격을 5단계로 줄이고 열매 지름이 47에서 51mm인 1번과 가운데 49mm 이상을 상품 감귤로 확대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보통 4, 5만 톤가량 되는 1번과 가운데 1, 2만 톤이 추가로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제주도는 출하가 금지된 1번과 상당량이 실제 유통되는 현실과 상대적으로 당도가 높은 작은 감귤을 소비자들이 선호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4만 톤 내지 5만 톤이 생산되고 있는데 실제 50% 정도는 유통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이유, 그다음에 앞으로 FTA 등 개방에 따른 대응 전략. 1번과 상품화에 반대해온 농업인 단체는 과잉 생산에 따른 시장 격리 대책을 전제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5단계로 하는데 지금 15,000톤에서 2만 톤 정도가 상품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격리시키는 대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부분이 가공용 임무물량제라든가. 하지만 상품 크기만 확대했을 뿐 당도 위주의 출하 대책은 없어서 무늬만 고품질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만약에 소비자들이 소가를 선호하고 당도가 높은 것을 선호한다 그러면 1번과에 의해서 시장에 풀어지는 양만큼을 똑같이 8번과를 동시에 그 양을 줄이는 어떤 선택이 있어야. 꼬마 감귤의 상품화를 계기로
단순한 크기 위주에서 벗어나 당도 위주의 명품 감귤을 육성하기 위한 근본 대책에 농정당국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 지역 농가당 부채 규모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제주 지역 농가당 부채 규모는 4,522만 원으로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 지역 농가 부채 규모는 지난 2008년 4,356만 원에서 지난 2012년 3,560만 원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1,000만 원가량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빼어난 자연 경관으로 유명한 우도가 상인들의 장사 속 때문에 불법 건축물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행정당국이 중장비까지 동원해 강제 철거에 나섰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우도행 유람선에서 내리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사륜 오토바이 대여 업체. 공무원과 경찰 등 수십 명이 중장비까지 동원해 건물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지난 2009년부터 4차례에 걸쳐 건물을 무단 중축해 인도까지 점령하고 자진 철거 요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결국 강제 철거에 나선 겁니다. 업체는 건물 중축을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문제 삼는다고 불만입니다. 애들이 그러면 공사를 할 때 그러면 불법 건축으로 하지 못하게 하셨어야지. 왜 여기를 다 눈 감아주고 가만 놔뒀다가 왜 이러느냐는 거예요. 문제는 불법으로 건물을 지어 영업을 하는 업체가 이곳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에 철거된 건축물 외에도 무단 건축물로 적발된 업체는 7곳에나 이릅니다. 우도면은 이달 말까지 자진 철거를 하지 않으면 모두 강제 철거할 방침입니다. 도로를 무단으로 점거해서 이제 사용하다 보면 차량 통행에도 어려움도 있고 또 관광객들이 이제 다칠 수 있는 그런 빼어난 자연경관 덕에 연간 12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우도. 불법 건축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서방직 인사청탁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인사청탁 관련자 집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계좌 추적 등을 한 결과 알선책에게 돈이 흘러간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대가성 여부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알선책이 돈을 전하려 한 실제 대상이 누구였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으며 이른 시일 안에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제 추석 명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통시장은 제수용품을 사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모처럼 대목을 맞았는데요. 제주시 민속 5일 시장에 박주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열린 5일 시장. 하루 종일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갓 수확한 사과와 배가 진열된 과일 가게에 손님들이 몰리면서 상인들의 목소리에도 흥이 넘칩니다. 자 사세요. 자 사과가 7개 5,000원씩. 자 7개 15개 만원 10개씩. 차례상에 올릴 과일이라 요리조리 살피며 잘생긴 것으로만 담습니다. 지난해보다 추석 물가가 조금 떨어졌지만 소비자들의 지갑은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과일도 비싸고 모든 거 다 비싼 누나는 맹질 철려 먹기가 거북한 게. 그래도 대형 매장에 비해 값이 싼 데다 흥정과 덤까지 사람들이 재래시장을 찾는 이유입니다. 발 디딜 틈 없이 붐비는 건 생선 가게도 마찬가지. 생선전을 부칠 동태불을 뜨는 상인은 쉴 틈이 없지만 오늘만큼 힘든 줄 모릅니다. 배송할 때 한 돈 100만 원 정도 하면 한 5, 60만 원씩 하루. 기분 좋으시겠네요. 겁나게 좋습니다. 추석에 입을 새 옷을 고르는 사람들의 손길에는 행복이 묻어납니다. 대목을 맞은 5일 시장에는 다가오는 추석의 설렘과 풍성함이 넘쳐났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지난달 제주지방의 기온은 낮고 강수량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지방 기상청이 발표한 지난달 기후 리포트에 따르면 고산의 평균 최고 기온은 27.1도로 평년보다 2도 낮았고
관측 이래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또 제주시와 서귀포, 성산포의 평균 최고 기온도 2도에서 2.4도 낮았고 열대야 일수는 1일에서 4일에 그쳤습니다. 반면 서귀포 지역의 강수량은 555mm로 평년보다 90% 늘었고 강수 일수는 18일로 역대 4번째로 많았습니다. 기상청은 월 초반 태풍이 지나가고 후반에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 날씨가 많아 기온은 낮고 강수량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정의 공약 이행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도민 배심원이 운영됩니다. 제주도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오늘 업무 협약을 맺고 주민 배심원단 50명을 선발해 공약 이행과 공약 변경 등을 평가해 공약 실천 계획서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주민 배심원단의 권고안을 반영한 도지사 공약 세부 실천 계획을 다음 달 도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오늘 교육청과 경찰청, 체육회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다음 달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체전 준비 상황 보고회를 열고 분야별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각종 경기장과 시설물 점검, 숙박과 음식업소 등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자 2,3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성화봉송은 올레길 특별봉송을 비롯한 제주마와 해녀 등 제주의 문화와 자연의 가치를 살릴 수 있는 독특한 이벤트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제주시 애월읍 하귀 1위 귀일중학교 부근에서 승용차가 맞은편 도로에 세워져 있던 트럭을 들이받아 승용차 운전자 63살 김모 씨가 숨지고 같이 타고 있던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탑승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특산 어류의 자원 회복과 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 모술 포항 부근 바다에 다금발이 치어 5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내일은 능성어 치어 2만 마리를 김영항 연안 바다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지난 2007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16만 마리를 제주 바다에 방류했습니다. 제주도는 추석을 앞두고 임금과 자재대금 등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500억 원을 한 달 동안 융자 지원합니다. 또 오는 5일까지 모든 공사의 준공검사 기간과 대금 지급 시한을 단축해 공사와 물품 대금 등 모두 559억 원을 조기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119를 통해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추석 연휴 119 구급 서비스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5일부터 11일까지 도내 병의원과 약국 정보의 운영 상황을 119 신고 전화를 통해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추석 연휴에는 질병 환자가 286명, 사고 환자가 239명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민간기업 통합 정기공채가 오는 30일 실시됩니다. 이번 정기공채에는 모두 143개 업체가 참여해 생산직과 간호직, 엔지니어 등 540여 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